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던 건보가 드디어 떴는데, 자, 인사 시간도 없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우서풀이를 하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문항 질문을 20번씩 꼭 읽어보세요. 자, 수능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자, 자우서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데 막 20번, 50번 읽다 보면 어떤 특도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의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0번, 50번, 100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문항 질문이 다소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전의 문항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물어보았는데 이번에는 과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과거 경험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고 어떻게 행동을 했니? 라를 물어보았다면 이렇게 성과를 만들었던 너의 역량과 사고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특히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입사 후에 직무 역량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직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무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추후 입사 후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도 한번 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위에 건보에 재직하고 계신 현직자라든지 지인분이 있다면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이전에는 과거의 경험만 작성을 하면 됐었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직무중심적으로도 기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험을 더 압축을 해야 돼요. 자, 글자 수라도 늘었으면 다행인데 글자 수가 그대로면 천발티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요약을 좀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작성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항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차례차례 문항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 자, 1번 문항 질문을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항목을 읽자마자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 알아야겠죠. 자, 아셨나요? 자, 모르겠다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친절하죠? 자, 여기 문항 질문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 맡은 역할 이상, 그리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행동,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만족이 된다면 어떠한 에피소드든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엄마 아빠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써도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던 회사 업무라든지 학창시절에 대외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조직 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최대한 기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고객님을 응대했던 경험만 떠올리기 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누군가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직 내의 선배, 후배, 동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내의 내부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도 충분히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건보는 고객 응대가 주 메인 업무인 만큼 건보 업무와 좀 더 유사한 상황이었던 고객 응대 경험을 쓴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고객 응대 경험이 많아서 고객 응대 측면에서의 에피소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에피소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린 만큼 그 두 가지 포인트에 기반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니즈를 만족을 하고 맡은 역할 이상이죠.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노력을 좀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티키타카를 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열린 질문을 하고 경청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내게 좀 더 대인관계 역량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상대방의 핵심 니즈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던 노력들을 좀 더 보여주신다면 이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이라고 했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이 이상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한계점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 그럼 공부를 해야겠죠.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보가 없고 이런 인프라가 없어. 그러면 타 부서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본인의 어떤 책무의식과 자기개발 노력들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이 항목에 좀 더 부합하는 행동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요양적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식으로 작성을 했나요? 자, 두 가지식으로 요약해서 아주 깔끔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첫 문장에서 좀 정량적인 성과라든지 수치만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정량적인 수치와 정확한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에 성과 부분을 좀 더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정성적인 성과를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재활치료를 내가 담당을 했는데 어르신 환자 치료를 맡았어요. 근데 이 어르신 환자가 보니까 빨리 낫고 싶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뱉는 거 보니까 어떤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대감을 쌓고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등산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핵심 니즈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심폐기능부터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좀 더 어떤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식이요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심폐기능에도 좋은 식이요법 지식도 공부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렸고요. VR 기기도 지인에게 빌려와서 간접적인 체험도 도와드리면서 동기부여를 드렸어요.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물리치료사를 근무를 했던 학생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VR 기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한번 각색한 에피소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르신 환자분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켰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까지 작성을 하면서 쓰신다면 아주 깔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번 항목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시는 457 팁에 제가 원본 풀이에 더 풍부한 예시로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항목인데 뭔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직업윤리를 묻고 있는 항목이죠. NCS 직업윤리 중에서도 정말 많은 직업윤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들은 사실 절차를 준수하거나 뭐 원칙을 준수했다 혹은 첨령 혹은 책임과 같은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공부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첨령이라든지 절차 준수, 정직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건보 인재상이라든지 건보가 좀 더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신념을 약간만 각색을 해서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문항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소신껏. 네, 소신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박세로이. 이게 바로 제 소신이고, 자, 이렇게 불의에 맞서는 듯한 강한 신념과 소신은 약간 건보에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 윤리에서 좀 실천해야 되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전의 문항들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뭐 편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냐, 아니면 정직함을 선택했던 경험, 어떤 선택과 그 이유에 좀 더 집중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작성을 해도 편법 조서와 데이터를 가공하자는 팀원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그냥 정직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끝내도 되었는데,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달라졌습니다. 자, 소신을 지킬 때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래요. 자, 이번 문항은 편법조사와 데이터를 가공하지 말고 정직하게 데이터를 전수조사라는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이 선택을 하고 실행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이 어려움을 너는 어떤 식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했니? 이것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전후관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항목 풀이하면서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삭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소서 예시를 쓰면서도 소신을 지킬 때 어려웠던 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소신을 지킬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법 관행에 익숙한 팀원들이 있었는데, 이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편법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원칙을 고수하면 그동안의 자료를 다 전수조사해야 돼.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이 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나는 극복을 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업무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다해한 다음에 업무가 과중이 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어. 이런 어려움을 본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했는지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관계적인 부분으로는 팀원과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책을 주거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전문성을 제고를 한다든지,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시간 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나 역량 제고를 위해서 규정을 준수하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든지,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의 극복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한번 예시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소신을 지켰는지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소서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소서 문항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일단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났죠. 자, 적당한 업무가 아니라 적합한 업무 처리. 와, 라임 지렸습니다. 네, 적당한이 아니라 적합한입니다. 책임감을 다하지 않은 소신을 지니고 있는데, 이 소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다. 왜? 자, 몇 년간 거래를 이어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어. 그런데 거래처에 대금 오류를 저질러 버렸어. 근데 이 대금 오류를 다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상사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상사님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부딪힌 거죠. 자, 여기서 언급을 했죠.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사님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며 오류를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죠.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먼저 지난 거래에서 3건의 이상으로 발견되었다는 상사님께 보고를 하며 거래처에게 알려드린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님의 허락을 받았고요. 지난 5년간의 오류건을 모두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노력은 엄청나게 했다라는 점,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거래처 대표님의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경험에만 기반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 그리고 입사 포부까지 적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글자 수가 남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밑에 말미에 깨달은 점과 배운 점, 그 다음에 입사 포부 방안까지 작성을 해도 무방하실 겁니다. 자, 이제 3번. 자, 문제 해결 역량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 질문이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NCS 문제 해결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3가지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논리사고, 비판사고, 창의사고입니다. 자, 이 사고 유형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사고 과정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서 아무나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2가지를 융합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사고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거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즉,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원인을 파악했는지,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라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었고 왜 그 대안을 선택을 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갔던 그 과정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온라인 민원 접수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고객 정보를 계속 잘못 입력을 해서 계류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류건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로 제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객님이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고객님의 실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 측면에서의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보니까 고객님 사용 사항을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고객님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UI들이 좀 오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UI를 개선을 했다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 사례를 작성을 하면 되겠지만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작성을 하래요. 자, 이 내용까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험을 더 줄여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험을 확 줄여야 됩니다. 왜? 입사 적용 방안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확 줄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 해결 사례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 사고에서 보여주었던 사고 유형을 건보에 입사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까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사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합한 사례를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건보 업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건보가 해결해야 할 현재의 과업이나 어떤 잠재적인 과업과 제일 비슷해 보이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건보 업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건보가 해결해야 될 과업들을 먼저 떠올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과 어떤 과업들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온라인 민원 접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지만 고령층, 특수한 고객분들의 이용 형량은 낮을 수가 있다. 이분들의 이용 형량률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건강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건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객님의 니즈 사이에 간극이나 괴리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작성을 한다면 그 적합도가 좀 더 우수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건보는 각종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 관심률이 낮은 사업들을 올바르게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내 에피소드에서 내가 뭐 올바르게 홍보를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참여를 동기를 좀 주었던 경험들, 그런 에피소드들도 여기다가 끌어다 쓴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보 업무 수행 중에서 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나 잠재적인 과업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연결고리를 마련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기반해서 제가 한번 작성했던 예시들을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문제점은 고객님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고객님 디지털 사용 환경 관점에서 전환을 했네요. 즉, 문제점의 발생 전후 관계를 다른 문제점 관점에서 특히 고객 중심 사고로 전환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을 한 거죠. 자, 이런 사고 유형은 건보에서 아주 유용하겠죠. 왜? 자, 건보 업무는 주 메인 업무가 고객 응대이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각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어떤 기책사유보다는 우리 시스템의 기책사유로 한번 해석을 하거나 고객 중심 사고로 문제점의 관점을 전환을 하는 사고의 유형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사고 유형에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에피소드인데, 자, 코로나 지원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개인정보를 고객님이 올바르게 입력하지 못해서 계류건이 계속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고객님이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증가하는 점을 보면서
어떤 자료를 보았죠. 이 자료를 보면서 고객 개인의 실수보다는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한번 세웁니다. 문제점을 다른 관점에서 제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고객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해서 이를 계류권을 월 5건 이하로 줄이는 성과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성과를 만들었던 사고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한대요? 고객님 관점으로 전화해서 문제점을 찾았듯이 입사 후에 고객님 관점을 재점검하고 건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고객 중심 사고의 문제 해결력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작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판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했던 다른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지계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직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한 에피소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고, 떠올릴 수 있는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호흡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운동 기계 사용을 권유를 했는데 이 기계 사용률이 환자분들의 사용량이 너무나도 적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창의적으로 제시한 경험입니다. 여기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개인적인 반복 사용이 적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운동기계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동기부여가 부족한다는 것을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나요? 자, 개인 보드판을 제작을 해서 호흡 운동 기계 사용에 따라서 호전되는 건강식들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 호흡 운동을 마치신 분들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스티커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호흡 관련 질환 호전도 목표에 도달하게끔 계속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자, 사람이 눈으로 보이면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확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소통을 한 것이죠. 즉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고 그 고객 니즈에 맞게끔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른 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주 성과도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죠. 자, 결과적으로 사용량은 전월 대비 30%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작성을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과 경험과 사고했던 유형을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 친구는 어떻게 작성을 했나요? 자, 건강직 분들은 건강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율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업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고객님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오타네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실행해서 고객 참여율을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렬 업무 내의 내용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4번. 이전에 나왔던 항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또 달라지기도 했죠. 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자, 이전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성 보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 경험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 문항은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까지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소서를 제출하셨던 분들은 조금 내용을 바꾸시거나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성과까지 그 경험을 좀 더 줄여주시고 이러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죠.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떠올리시려면 이런 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무 수행 과학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 직무 수행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내가 가진 전문성이 정말 이런 직무 관점에서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결국엔 어떤 역량을 써야 하는가? 직무별로 이런 역량들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직 같은 분들은 고객 민원 응대 역량을 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고객 응대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기보다는 고객 응대 전문성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저는 고객님이 개떡처럼 얘기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니즈 파악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용어들도 고객님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달력이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응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건보에서 배포하는 직무 기술서에 있는 필요 지식, 기술, 태도에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무 기술서의 내 경험과 역량에 부합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런 키워드의 역량을 수출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냥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뭐 책을 읽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한 업무 영역에 일부러 도전해서 연습을 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관해서 꼭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러한 노력 포인트들을 한번 반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죠.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원하는 직렬의 특수성이 있겠죠. 뭐 요양직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장기 인정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마주치시는 대상자분들이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뭐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지원하는 업무 수행상에 매번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현직자 친구들의 말을 좀 비워보면 뭐 다짜고짜 뭐 그런 식의 분들이 있대요. 왜 건보료가 올랐냐? 다짜고짜 전화하자마자 왜 건보료가 올랐어?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기 힘들죠. 예. 그럼 왜 건보료가 올랐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고객님이 실제로 원하는 니즈는 꼭 그게 아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불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세청 과세 자료가 넘어가는 시기에 건보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뭐 건보료 조정에 대한 민원이 급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시기에 나오는 어떤 고질적인 민원 유형들도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달성 과업 목표, 이런 관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전문성이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그냥 짤막하게 한번 써보았는데, 자, 가입자급 변경을 비롯해서 뭐 건보료 조정, 고객님 본인이 요청하는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네,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전까지 뭐 직장을 다녔는데 그땐 직장 가입자였다가 이제 지금 지역 가입자가 됐는데 이미 가입자로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설명을 들으면서 고객님의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짜고짜 불만 사유만 왜 건보료 올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는 참으로 힘들겠죠. 하지만 나는 앞서 경험에서 단계적으로 열린 질문을 하고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 전문성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전문성이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하신다면 이 친구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건보 업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혹은 요양직 같은 경우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객님들은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 표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인지기능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요, 많은 고객님 사례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맞춤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양직 업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전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뒤에 그런 어려움을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나가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시면 이 자소 문항은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직렬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건보 자체가 뭐 트렌드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 부딪힐 수 있는 과업이라든지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올해 11월에 부가체계 개편이 좀 있을 예정인데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좀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기반을 해서 쓴 자소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에 기반해서 쓴 자소서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직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선 제일 무난한 고객임대 전문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고객임대 전문성도 있겠지만 뭐 통계학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령 해석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지원 역량, 이런 역량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무난해 보여서 일단은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자소서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자, 고객 응대 전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고객님의 복잡한 상황 설명 앞에서도 열린 질문으로 고객님 문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강구할 수 있는 고객 응대 전문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더 어필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작성을 하고 성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고객님이 요청하는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나는 단계적으로 열린 질문을 따라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역량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 항목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건강직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행정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던 반면에 건강직 예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식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냥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쌓고 이러한 지식을 실전 업무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떠한 피드백을 받고 어떤 부족한 영역들을 계속 보완을 했는지, 그러한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단순히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객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도 하고요. 영양사님의 협조와 조언도 얻어서 만성질환에 보탬이 되는 식이요법도 공부도 하고요. 제 입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화로 유대감을 쌓으면서 입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역추적을 합니다. 계속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속 실전 업무에서 연습을 하면서 전문성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직무교육 이수하고요,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전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본인 스스로 평가를 했는지, 전문성을 보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 노력을 했는지를 계속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지식을 쌓는 노력에 이어서 지식을 활용했던 경험까지 꼭 작성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왔음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역량은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되나요? 자,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원 증진사업 대상자분들에게 맞춤화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장기 예우로 지켜낼 수 있는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맞춤 건강관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한다면 입사업 포부까지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행정직 예시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한 반면에 이 건강직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직이 이루어야 되는 핵심 목표와 과업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러한 목표와 과업에서 나의 전문성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고 건보에 입사를 해서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항목을 모두 다 풀이를 해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너무 좀 풀이를 한 것도 좀 있어요. 예시를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풀이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내 에피소드하고는 좀 맞지는 않네. 저 에피소드가 좋아 보이네. 이렇게 좀 혼동이 되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원본 풀이는 457팁에 게시를 해 두었으니까 좀 더 많은 예시를 보고 싶다면 저희 457팁에 방문을 해서 한번 원본 풀이를 꼭 한번 보시고요. 30개가 넘는 건보 합격 자소서도 있으니까요. 그 합격 자소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면접 자료도 있으니까 면접 자료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건보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457팁의
전마왕 노구맨이었습니다.